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무릎 관절염 수술 없이 극복하는 3가지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협착증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염도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이고 또 많은 분들이 수술하기를 꺼려하죠. 물론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겠으나 많은 무릎 관절염은 수술 없이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해하고 무릎 관절염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무릎 관절염을 수술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무릎 관절염,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 다들 그러게 알고 계시죠? 자, 연골이 닳았어요. 연골이 닳았으면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을 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연골이 재생이 돼요. 연골이 닳으면 당연히 인공관절을 끼워야 되죠. 그런데 무릎 관절염이 진짜 연골 때문에 아픈 겁니까? 일본에서 환자들의 무릎을 관찰해 보았어요. 그런데 연골이 닳아서 무릎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10%. 그러니까 무릎 통증은 대부분 느끼는데 그 중에 10%만이 연골 때문에 통증을 느끼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뼈예요, 뼈. 그리고 이게 연골입니다.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연골에는 없습니다. 연골이 닳는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언제 통증을 느끼냐? 연골이 너무 닳아가지고 뼈하고 뼈가 서로 부딪힐 때. 왜? 뼈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뼈하고 뼈가 부딪힐 정도로 연골이 닳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무릎 통증은 다 느낀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0%는 왜 무릎 통증을 느끼냐? 연골 때문이 아니더라. 뭐 때문이더라? 무릎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또는 무릎에 뼈하고 뼈를 잇는 주변에 있는 인대에 유착이 생긴 경우에 통증을 느끼더라. 정리하면 무릎 통증은 3가지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염증, 두 번째는 인대 유착, 세 번째는 연골. 연골은 완전히 마모돼서 뼈가 부딪힐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연골 때문, 심각한 경우는 연골 때문에 느끼지만 대부분은 염증과 인대 유착 때문에 느낀다. 자, 그래서 염증을 줄이고 인대 유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릎 관절염을 수술 없이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무릎 통증의 원인인 염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게요. 동의보감에 보면 신형장부도라고 되어 있어요. 신형장부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심장, 간, 비장, 신장 이렇게 돼 있어요. 신형장부도를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팔하고 다리가 없어요. 아니, 해부도인데 팔하고 다리를 안 그린 게 말이 됩니까? 신형장부도는 뭐냐?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만 그려놨습니다. 즉,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무릎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어디를 치료해야 한다? 이 중에 비장, 소화기죠. 췌장으로도 올 수 있는데 이 비장을 치료해야 한다. 비장이 약한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더라. 그래서 무릎 관절은 비지부다. 무릎은 뭐다? 무릎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비장을 치료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한의학에는 5장이 간, 심, 비, 폐, 신이 있어요. 이 중에 왜 비장을 강조했을까요? 이 비장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소화기로 볼 수 있어요. 소화기. 왜 소화기를 강조했을까요? 실제 무릎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무릎에 침을 놓고 무릎에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아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선천적으로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또 어떠냐?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무릎을 지탱 못해서 무릎 통증이 더 쉽게 와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소화기가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돼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기가 선천적으로 약해서 먹어도 근육이 잘 안 생기는 소화기가 허약한 이 체질이 무릎 통증이 다른 체질보다 많이 오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 사람들의 관찰력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동의보감 보면 무릎은 비지부다. 소화기에 해당하는 관절이다. 그래서 소화기에 뭘 해결한다? 노폐물.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소화기에 습담이라고 하는 뭐가 생기더라? 노폐물을 해결해야 됩니다.
노폐물을 해결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 뭐냐면 16대 8의 법칙이에요. 16대 8은 뭐냐면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하는 겁니다. 자, 16대 8의 법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16시간 동안은 뭘 해요? 공복. 그러면 저녁 6시에 저녁밥을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10시까지 뭐만 먹어요? 물만 먹는 거예요. 물 외에 다른 거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공복이 되면서 소화기가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하면서 뭐를 빠지게 해요? 습담을, 노폐물을 빠지게 합니다. 이 습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은 무릎에서 염증을 잘 일으키는 염증의 주범이 돼요. 그래서 습담을 빼야 돼. 습담을 빼는 방법이 뭐다? 16시간의 공복. 자, 그러면 15시간 공복하면 안 됩니까? 아, 되죠. 그래서 14시간 또는 16시간 공복을 하면 좋다. 그러면 아침 8시 또는 10시 이렇게 되겠죠. 또 한약 중에 기가 막힌 약이 있어요. 오적산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오적산은 습담을 빼는데 매우 효과적인 약, 매우 도움이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오적산이라고 하는 처방을 한의학에서는 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16대 8의 법칙이 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는 무릎 관절이 잘 부어요. 자꾸 염증이 생겨.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근데 내가 소화기가 잘 안 좋다.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이러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6대 8의 법칙, 오적산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허약 체질이에요. 그럼 위에 습담이 잘 생기는 체질과 허약 체질은 조금 다릅니다. 습담이 잘 생기는 체질은 살집이 있고 좀 통통한 편이고 얼굴이 하얀 편이고, 허약한 체질은 누가 봐도 기운이 없고 면역력도 약하고 몸도 조그만하고 선천적으로 허약한 사람, 손발도 차고 추위도 엄청 많이 타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런 분이 허약 체질이에요. 허약 체질은 태어날 때 뭐가 작아요? 소화기가 작아요. 소화기만 작게 있어요? 다 작죠. 다 작게 태어나.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적게 먹어요. 소화기 약하기 때문에 적게 먹게 돼요. 적게 먹으면 뭐가 안 생겨요? 근육이 안 생겨요, 근육이. 그래서 무릎을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근육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체질들은 근육이 힘이 생기도록 해야 돼. 한의학에서는 기혈을 보충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런 체질에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인삼홍삼 경옥고. 이거는 되게 쉽게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체질은 무릎에 침만 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 주변에 근육이 붙도록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안 붙어. 먹지도 못해.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소화기에 파워를 넣어줘요. 소화기를 튼튼하게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인삼홍삼 겨우가 좋다. 또는 한의원에 오면 팔물탕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약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은 염증을 줄여야 된다. 연골만 볼 게 아니라 염증이나 유착을 해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염증을 줄여야 된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습담 체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허약 체질이 있을 수 있다. 예, 이해 잘 가시죠? 무릎 관절의 통증의 원인이 첫 번째 염증, 앞에서 알아봤어요. 두 번째는 유착, 세 번째는 연골이 너무 마모돼서 뼈가 부딪히면서 뼈가 충돌하면서 통증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해야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무릎 통증은 1번 아니면 2번이다. 그래서 1번은 습담 체질, 허약 체질을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유착이에요. 자, 무릎은 이 4개의 뼈를 서로 인대로 연결을 해놨어요. 인대로. 자, 무릎이 굽혔다, 펴졌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인대들이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무릎 주변에는 체중을 지탱돼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인대들이 매우 복잡하게 형성이 됐어요. 무릎 주변에는. 자, 그런데 무릎 주변으로 뭐가 안 갈 때, 혈액이 잘 안 가면 인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대들이 피가 안 오니까 딱딱해집니다. 인대들이 딱딱해져요. 그것을 유착이라 그래요. 자, 인대들이 딱딱해지면 이 많은 인대와 뼈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의 인대가 딱딱해졌어요. 그럼 무릎에 통증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게 됩니다. 왜? 인대들 어디에 붙어 있나요? 뼈에 붙어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뼈에는 뭐가 많다? 감각세포가 많다. 그래서 움직일 때 인대들도 잘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인대가 딱딱해져가지고 움직일 때 뼈를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러면 뼈에는 감각세포가 많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무슨 통증이라 그래요? 유착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유착성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딱딱하게 굳어진 인대를 풀어내야 돼. 딱딱하게 굳어진 인대를 풀어내려고 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바늘 모양의 침으로는 인대를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요새 연구되는 게 뭐예요?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칼도자, 도침이라고 하는 침을 사용합니다. 이 도침이라고 하는 침으로 굳어있는 인대 유착을 풀면 뼈를 잡아당기던 통증을 줄여서 무릎이 움직일 때 통증들이 발생했던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착성 통증은 뭘로 하냐? 이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도침이라고 하는 치료를 받으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무릎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돼. 허벅지 근육이. 이 앞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돼.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지 무릎을 잘 지탱을 해주고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서 3초만 세십시오. 자, 한쪽 발 몇 개씩? 30개씩 하세요. 가능하면 하루에 3번 하세요. 자, 333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도록 다리를 하나만 반드시 들어 올린 다음에 힘을 준다. 근데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90도까지 못 들어 올려요. 살짝밖에 못 들어 올립니다. 살짝 들어 올려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들어 올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리고 3초 동안 머무른다. 그런 다음에 내린다. 그럼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그럼 무릎 관절염에 큰 도움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릎 한쪽이 아파요? 두 쪽이 아파요? 주로 한쪽이 아프죠. 자, 두 쪽이 아파도 한쪽이 더 아프게 돼 있어요. 왜? 체중이 한쪽에 더 실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골반에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럼 골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좋은 운동이 뭐냐? 발끝치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관절이 움직이면서 무릎 관절까지 교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끝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발의 앞꿈치가 잘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안 닿죠. 특히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은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이 함께 굳어있기 때문에 발의 앞꿈치가 엄지발가락들이 잘 닿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다 보면 고관절이 풀려서 닿게 됩니다. 고관절이 풀리면 체중이 더 효율적으로 양쪽으로 체중 부하가 되게 되고 무릎 관절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끝치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잠을 자기 전 하세요. 왜? 발끝치기를 잠을 자기 전에 하면 뭐가 좋아져요? 수면이 좋아져. 수면이 좋아지면 뭐가 잘 돼? 혈액순환이 잘 돼서 무릎 관절에 도움이 돼요. 잠을 자기 전에 몇 분 한다? 3분만 해라. 아이고, 나는 더 하고 싶다. 10분까지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3분에서 10분 반드시 누워서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무릎 관절염, 과연 연골 때문인가 이 통증이? 그게 아니다. 연골로 인한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 무릎 통증은 염증 또는 유착이다. 염증은 습담 체질인지 허약 체질인지를 잘 구별해서 거기에 맞게끔 16대 8의 법칙 또는 홍삼, 인삼, 경호골을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원인인 유착 때문이라면 유착을 풀어낼 수 있는 도침 치료를 이용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무릎 관절염을 잘 관리하고 통증들을 잘 케어해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좋은 운동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염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은 연골 때문이야! 이 생각을 꼭 버리시고 보다 폭넓게 생각하시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